오늘 강의를 맡은 유산한 스토리텔러 진은주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강사님들이 맨 뒤에 서서 계시다가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쫓아서 해봤는데 요만큼 오는데 숨이 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저도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으로 면역력은 정말 최고인데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운동도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제가 체력을 길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 제품 소개해 드리기 전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전공은 건축이었어요. 근데 워낙 철야야근 일이 많은 일이라 결혼 후에는 전공을 살리지 못했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어렵사리 시험관을 통해서 제가 딸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육아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어요. 2.52kg로 굉장히 작게 태어났고요. 그 미쉐린 타이어처럼 볼록볼록한 애기 시절은 없었어요. 그냥 항상 영양 검진을 하면 키, 몸무게, 머리카락가 다 15에서 18% 정도만 랭킹을 하면서 좀 마르고 왜소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또 다행이고 감사한 게 큰 질환은 없었지만 정말 한여름 빼고는 감기를 그냥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아마 이때부터 6세 때부터 유산한 뉴트리션으로 케어가 들어갔고요. 내년 다음 달이죠. 1월 되면 5년차 병원 근처도 가지 않은 면역소녀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소개받으신 대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일을 이제 아이 육아하고 나서 유치원 다니면서는 했었어요. 사진에서 보이는 친구들은 4세 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7명에서 9명까지도 담임을 맡아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근무한 곳은 가정어린이집이었어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담임을 맡지 않았어도 20명의 아이들의 정원에 그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발달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이랬어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아토피나 비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편식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음식하고 점심시간 전쟁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고기, 탄수화물 중독으로 비만도 초래하고 있고 음식은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몸에는 좋지 않죠. 정크푸드, 원푸드 음식들, 글루텐, 합성적인 첨가물들, 당류들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마트에 가면 과자류를 사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이 견갑골 그 날개뼈 사이에 주먹만한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집 가서 보니까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이제 7명의 아이들이 다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다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위하고 관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그런 올바르지 않은 먹거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장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파라벤도 성조숙증을 유발하지만 그런 패스트푸드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있고 아토피나 비염, 천식 같은 이런 알러지 질환은 어떤가요? 되게 심한 친구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에도 저해를 끼치고 있죠. 영양의 과일,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영양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나 정서 발달, 두뇌 발달에까지 저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 감기도 면역력이 강한 친구들은 잘 걸리지 않아요. 걸려도 쉽게 낫죠. 그리고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도 사실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야 돼. 자, 이건 이제 엄마들도 많이 아세요. 면역이 뭘까요? 읽어봐 드릴게요. 면역은 정상적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이나 내부에 생긴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하여 방어하는 총체적인 방어 수단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내가 아닌 것, 자기와 비자기, 그것 중에서도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진 않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그 안에 미친 것들이 있어요. 감염된 세포, 암세포들. 그것들이 그냥 나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거고, 밖에서 오는 것들 중에 안전한 것들은 안전한 음식물들이죠. 그리고 영양제, 백신 같은 것들이고, 비자기인데 위험한 것들도 있죠. 그게 바로 세균이고, 꽃가루고, 바이러스고, 곰팡이 같은 거죠. 그것들을 구분해서 방어해 주는 게 면역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죠. 네, 어떠세요? 사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몸은 어때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에 어떤 뭐 인체 해부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대해서는 좀 배우긴 했지만 사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심쿵한지, 그쵸? 눈꺼풀이 왜 떨리는지, 뭐 데이고 나면 왜 여기에 물집이 잡히는지,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그 소통하고 사인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서 내 몸을 지키는 군대에 대해서, 그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방어하는, 보호해주는 피부, 그 체온을 유지해주는 털, 콧털, 눈썹, 뭐 입안에 들어가서 점막, 뭐 점액이나 성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항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자, 1차 방어가 뚫렸을 때 2차 방어로 들어갑니다. 선천성 면역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고, 면역하면 뭐예요? 백혈구. 이건 이제 다 아시죠? 백혈구 중에서 호죽성 백혈구입니다. 이 아이는 식균이에요. 먹어치워요. 그래서 감염된 부위에 최초로 도달하고 수가 굉장히 많아서 군대를 치자면 아마 보병, 쫄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포식하고 살균하고 막 먹어치우다가 배 터져서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전사한 백혈구의 시체가 고름이고 누룩하고 가래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코를 풀어주다가도 휴지가 좀 얇거나 생각지도 않게 코가 너무 많이 나오면 손을 묻으실 때 있죠? 이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내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랑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의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혐오감이 덜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호중성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추적하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멋진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 본사에서 스피커가 좀 약해서 잘 들리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고 제가 동식 통역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아메바처럼 먹개비처럼 생긴 게 호중성 백혈구고요. 동그랗고 짙은 색이 적혈구고 지금 앞에 있는 작은 것이 황색 포도상 규균입니다. 적혈구 사이를 열심히 촐랑촐랑 도망가는 박테리아를 유유자적하면서 쫓아가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포위하고 생포해서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멋지죠? 이런 일들이 내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면역세포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저구시를 하지 못하면 감염되고 염증이 발생하고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대식세포, 앞에서 만났던 식균도 먹어치우는 세포인데 대식세포 정말 많이 먹는 세포예요. 매크로파지라고도 불리우고요. 이 아이는 바로 먹어치우다 뱉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가량을 삽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다른 면역세포한테 SOS를 청해요. 나 이거 먹었어 하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가루를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항원을 제시한다고 해서 항원 제시라고 하고요. 그 제시한 것을 보고 또 도와주는 세포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뉴트럴 킬러 세포, 그래서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고 불리웁니다. 이 세포는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감염 세포나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요. 그 세포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이나 영분 물질을 집어넣어서 파괴시키는 굉장히 지능적인 세포입니다. 2차 방어까지 뚫렸어요. 자, 3차 방어로 들어가는데 3차는 후천성 면역이에요. 길러지는 면역이고요. T세포라고 우리 테이머스 흉선에서 면역세포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T세포라고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킬러 T세포예요. 앞서서 만난 자연 살해세포 NK세포처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요.
조력 T세포 나왔어요. 도와줘서 보조 T세포, 헬퍼 T세포, 도움 T세포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대식세포가 나 이거 먹었어? 하고 알려준 그 항원 제시를 보고 조력 T세포는 연락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일으켜서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킬러 T세포한테 보내면 킬러 T세포가 와서 바로 사멸시키고, 자 뒤에 나오는 이제 B세포한테 보내면 그 B세포는 와서 생포를 해갑니다. 이 도와주는 조력 T세포를 또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동수단으로 삼아서 신경계를 타고 다니는 게 대상포진이고요. 숙주로 삼아서 아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에이즈예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리우죠. B세포 나왔습니다. 그 항원 제시를 보고 이 B세포는 출동을 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질질 끄실고 가서 림프절로 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맞는 총알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사멸을 시키고요. 기억했다가 똑같은 아이가 침투했을 때 그 총알을 바로 꺼내서 사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T세포 마지막이에요. 조절 T세포. 단체 카톡을 너무 많이 보내서 면역세포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근데 공격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고 그게 여러 번 반복돼서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속으면 우리 면역세포들도 화가 나죠.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게 돼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알러르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아토피 비염 굉장히 많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면역력의 키는 세포에 있습니다. 지금 만난 이런 면역세포들이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했을 때에 우리의 면역력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먼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 세포들이 활성화를 강화시켜주고 기능, 자기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자, 제대로 된 방법 6가지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철저한 위생관리,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핸드워시나 바디워시 자체도 방부제나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바디케어를 엄마들이 선점을 해주셔야 하고요. 차가운 음식이나 체온 유지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체온이 1도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면역력이 30에서 7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발 제가 찬물 좀 먹지 말라고 진짜 잔소리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물들 드시는데 미지근한 물, 실온의 물을 드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자, 충분한 수면도 새벽 1시 전후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출이 돼요. 그 호르몬이 앞서서 만났던 NK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 전후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적당한 운동. 제가 저 뒤에서 여기 쫓아오는데 식물이 넘어오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 또 챙겨주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영양 섭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음식 피라미드예요. 맨 마지막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매일 운동하고 체중 조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도 걸리네요. 자, 맨 꼭대기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야 되는 음식들에 보세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저도 남의 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빨간 육류들, 버터, 과자, 나트륨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적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거꾸로 된 피라미드로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12월이고 모임 많으시죠? 여기 알코올은 적당히 드시도록 하시고요. 요런 채소 과일 같은 경우 알록달록한 채소 과일로 씨나 껍질을 포함해서 성인 기준이 5접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한 접시라도 먹이실 수 있겠어요? 뉴스에 나죠. 네. 유산화 어린이집 진모 교수 아이들에게 채소 과일 억지로 먹이다 이런 걸로 뉴스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력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홍삼을 선택을 하세요. 홍삼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까 만난 면역세포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설탕이 하루에 30mg으로 권장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음료에는 한 포에 벌써 10mg이 넘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알러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홍삼에 있는 성분이 3mg 이상 돼야 면역력 증진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포에 0.5mg 이하로 들어있어요. 굉장히 함량이 미비하고요. 네이버에 좀 유명한 카페예요. 건강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한의사 분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아이들에게 제발 홍삼을 먹이지 말라고 마케팅 시장을 꼬집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홍삼 부작용 때문에 홍삼의 섭취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자, 부작용을 봤더니 아이가 자꾸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식은땀을 흘려요. 코피가 나요. 이런 경우 엄마들이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홍삼을 먹이는 분들 많으세요. 자, 홍삼 음료를 먹고 있진 않은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치를 하다가 항암대 국립항암 교수분께서 여러 가지 자료와 논문들을 토대로 봤더니 홍삼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불충분하다. 그리고 너무나 과대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인터뷰하신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내 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만난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강추하고 싶은 메뉴예요. 자,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죠. 아까 만났던 백혈구나 활성을 강화시켜주고 바이러스를 살균시켜줍니다. 아연 같은 경우 요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분들이 많이 권장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단품으로도 엄마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아까 만났던 킬러 T세포, 도움 T세포, 조절 T세포 같은 T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요. 부족할 때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염 질환에 잘 걸립니다. 자, 프로바이오틱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38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에 아까 그런 면역세포들이 70%가 관장을 하고 주둔을 하고 있고요. 항생제 복용했을 때 세균도 죽이지만 면역세포들도 죽어요. 그래서 항생제 복용할 때는 꼭 프로바이오틱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났던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 유산아의 뉴트리션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글루카는 면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제품이죠. 아연 앞서서 설명드렸었는데 면역세포야 정상적인 세포 분열, 성장에 꼭 필요하고요. 식욕 조절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내 아이가 편식이 굉장히 심해요. 짠맛을 잘 못 느껴서 굉장히 짜게 먹어요. 이럴 경우에 아연이 결핍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모 추출물 웰뮨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성분은 베타글루칸이고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된 신소재죠. 빵 효모에서 추출해서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아까 항원 항체 반응 하는데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지버섯, 불로초라고 불리우죠. 전반적인 건강 증진, 혈관 건강도 지켜주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은 뼈건강이나 콜레스테롤 대사 촉진도 도와주고 해독작용도 해요. 아연이나 효모 추출물, 영지버섯과 표고버섯, 동양과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면역에 관계된 성분들만 4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프로글루카민은 취업물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꼴깍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갈아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시겠어요. 유산균물질 어린이 종합 비타민입니다. 13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13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함량은 다르지만 헬스팩하고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곰돌이 모양에다가 설탕 묻혀서 막 색소를 입혀갖고 아이들을 현혹하지 않아요. 유산균은 건강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설탕, 글루텐, 보존제, 인공적인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안전한 제품이고요. 성분 함유량이 풍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식을 꼭 먹죠.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도 이제 집에서 쉐이크를 먹고 출근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등원하면 10시에 같이 간식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오후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겠죠. 성장기가 끝난 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살이 쪘어요. 맞아요. 저 나이에 연령에 맞는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산균물질은 셀레늄이나 몰리브덴, 아연, 비타민 D 같이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설탕이나 인공적인 향이나 맛을 내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랬죠. 하지만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리류들이 분말류로 들어있어요. 와일드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가 들어있어서
새콤달콤 맛있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썸포 프로모션에 갔다 왔는데 거기 콩판에 대부분 기부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약하지만 유산이 멀주는 한 통 구입해서 내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실 때마다 칠드런 한국펀드의 아동 구호 기금 재단에 1달러씩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착한 비타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장 건강을 도와줄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자, 100억 마리 장까지 살아서 이건 굉장히들 이제 많이 아세요. 하지만 균주의 종류나 특이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모르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은 면역 기능, 아토피 예방하고 음식 알러지, 장 누수 증후군에 효과가 입증된 450여 편 이상의 논문에도 발표가 됐던 150년 전통의 덴마크 한센사의 상표가 등록된 균주를 제3세대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 위장에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GG, LGG, 자, 대장에서 활동하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라스 비비12가 50대 50억으로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자,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그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잡균들을 막 한 마리, 두 마리씩 해서 막 집어넣지 않았죠. 시중에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제품 당류가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우유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특장점이죠. 가루 타입이고 맛있어요. 18개월 동안 실온에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합니다. 사실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 가서 탈이 날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관 갖고 다니기가 되게 편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거나 그럼 불편하겠죠. 왜 너네 제품은 코팅을 안 했어? 캡슐에 안 썼어? 왜 냉장 보관 안 해? 라고 물어보는 소비자들 분들이 계세요. 1, 2세대 균주 같은 경우는 위산이나 담즙에 약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가기 위해서 캡슐에 싸는 거죠. 그리고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36.5도에 우리 체온으로 들어갔을 때 냉장고에서 연명을 하다가 들어갔을 때 장까지 그 아이가 진짜 100억이 살아서 갈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헬멧을 쓴 것을 장에 가서 그 아이들이 인공지능도 아니고 벗을까요? 안 벗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장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은 3세대 균주로 장에서 100억 마리를 컨슈머랩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프로프라바놀 C 300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한 정이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한 아이보리 부분이 폴리시라고 비타민C 부분이고요. 갈색 부분이 포도씨 추출물이에요. 두 가지 층이 NH2 공법으로 붙어 있고요. 포도씨 추출물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암제로도 이미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발표가 됐죠.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면역력 유지하고 아까 우리 면역세포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울 때 엄청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항생제 오남용 우리나라 되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염증성 질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돼요. 피부에도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 갈아서 바디너리저랑 섞어서 또 발라주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안 발라도 되니까 오늘 초대해 주신 분이나 스폰서님께 사용하는 방법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 점, 저녁 한 점 드시는 게 귤 14개, 와인 11병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내 아이에게 와인 11병 먹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매일 잡혀갑니다. 네, 제가 좀 목이 작은가 봐요. 그래서 알약? 비타민 섭취할 때 한 알에 진짜 물 한 컵씩을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단련돼서 한 알에 한 모금씩을 먹는데 헬스팩을 사실 처음에 도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닐 때 근 2년 동안 C300 제품만 섭취를 했었는데 아이들 굉장히 감기 많잖아요. 그리고 법정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오메가 제품이에요. 오메가3 제품이죠. 오메가는 어때요? 비려서 다들 먹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바이오메가 제품은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큼하게 아이들도 그냥 톡 씹어서 질겅질겅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큼하고요. 함유량도 굉장히 풍부하죠. 성인 기준에 1000mg 이상 하루에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데 하루 내정으로 1050mg을 섭취하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중이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증감해 주시면 되지만 500ml 정도면 되시니까 2정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름 지방산은 굉장히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불투명한 빛을 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기에, 그리고 열고 닫을 때마다 산소랑 접촉하지 않도록 소용량으로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마트나 푸땡코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어때요? 황금 물결이 막 찬란하죠. 투명한 데에 대용량으로 크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미 상태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천연 토코페롤과 비타민 E, D까지 포함된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입니다. 자, 바다가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선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류를 먹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가장 작은 정어류에서 채취를 했고요. 기름이다 보니까 고온에서 정제를 하면 산화가 또 되죠. 그래서 저온에서 2번 정제했고 중금속 순 함유량이 제로라고 컨슈머랩에서 안전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바이오메가 프로프라바놀 C300 유산이 멀즈 프로바이오틱, 좀 빠르게 면역 사총사, 우리 어린이 건강 사총사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프로글루카밀 면역 대통령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유산화 누트리션 같은 경우는 사실 헬스팩을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40kg 정도가 넘으면 헬스팩을 먹이셔도 되고요. 그 전에는 모든 제품들이 체중이나 증상 따라서 증감을 해주시면 되세요. 뼈 건강이나 아이들 성장, 키가 작은 엄마들이 되게 요즘 가서 막 다리 늘리고 주사 맞히고 하시잖아요. 칼슘 제품도 있고 우리 아이들 눈 건강 도와줄 비전엑스나 장 건강, 변비 도와줄 파이버즈, 그리고 편식하거나 잘 먹지 않고 키가 작은 친구들 아니면 비만인 친구들 뉴트리밀 같은 경우 많은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안으로 아까 만났던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이제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1차적으로 방어해준 우리 피부에도 면역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피부 장벽을 완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방부제에 관계돼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치약의 반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제품으로 내 아이를 케어해주세요. 샤워젤로 제 딸아이가 지금 거품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젤 하나지만 핸드워시나 바디젤이나 저렇게 거품 목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어린이 유산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